첫인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누가 범죄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했던 인공지능은 가석방을 해주려고 했더니 그 백인은 좀 많이 해주고 흑인은 좀 적게 해주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개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ABCD라고 하는 네 가지 유형을 보고 누가 흉악한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그 오류가 많은 우리가 그 편견과 차이를 넘어서서 정말 정의롭고 객관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의사결정을 잘 설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날 때 젊은 친구들은 얼굴을 많이 본대요. 근데 우리가 얼굴을 많이 본다고 하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마음을 봐야지 어떻게 얼굴을 보냐, 사람을 어떻게 됨됨이를 봐야지 몸매를 보냐, 야 목소리를 보고 키를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의 경험에서 미팅 자리에서 저도 많이 차였던 것이 조금은 이렇게 제 마음이 아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마다의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외치는 내용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정말 얼굴이고 돈이고 몸매고 학벌이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린 정말 이렇게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성적일까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나는 수학도 모르고 코딩은 더더욱 모르고,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는데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 됐고, 수학도 코딩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인공지능 세상을 먹고 살고 존재하고, 취업도 어려운데 난 어떻게 AI 시대에 살아남을까?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을 싹 잡아서 빼어놓는데 우리가 놓이고 싶은 자리가 있죠. 대기업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업이라든지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뭐 편안하게 살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배타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런 문제가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무역학과를 나왔고 또 석사도 무역학을 했고요. 공학 박사를 간신히 했어요. 33살에 박사를 마쳤고, 그때는 제가 의욕이 많아서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100명, 200명을 도전하는 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백을 써도 한두 명은 백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세상에 문턱이란 거는 여러 종류의 문턱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앱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10년 전후였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 보호 보안을 가지고 박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보안 쪽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거 해보자. 무엇이 제일 좋을까 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했어요. 그때 제가 손금이라고 하는 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 유일하게 한 장 남은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많은 업체가 아니라 6,000개 정도의 iOS 앱에서 운이 좋아서 무료 다운로드 순위를 3주 동안 하였어요. 그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앱을 하나 개발해주면 한 3천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물론 적게 준 사람도 있고 많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작은 기업도 한번 읽어보았고요. 마침 서울시에서 공공앱 개발 공모전이 나와서 좋다,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이제 도전의 인생이다 하고 제가 40즈음에 팀을 또 짜서 스마트 공공앱 개발 공모전을 지원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실력이 없어서 그만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장려상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제가 돈을 받고 상금 플러스 기업을 어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얻고 막 그랬어요. 그런 자초지종을 겪으면서 나도 이제 보신 것처럼 분실물 찾기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런 걸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유, 도전을 무슨 열등감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했으니까 비록 아카데믹한 곳도 굉장히 철옹성같이 높은 곳이지만 나의 실력을 또 인정해주고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지금도 우리가 융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대학에서 저 역시도 교수를 뽑을 때 전공이 무엇이냐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이 20살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사실 먼저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20살이 지나서 40살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보질 않고, 물론 보긴 하는데 왠지 마음이 자꾸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뭘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명문대를 졸업하고 뭐 좀 괜찮아서 가볍게 사시나 외시를 하나 통과하고 또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갔다 오고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좀 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불태울까? 맨날 술을 먹고 지나간 사람이 시비를 걸고 막 자잘해요, 쪼잔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뭐 대범하지 못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볼펜 떨어져 있으면 하나 주워 가져가고 쪼잔하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병이. 365일을 세계 일주행을 했습니다. 제가 40 되었을 때 한참 막 대학교도 좀 지원하고 뭐 사업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다 필요 없다 하고 돈을 그간 모았던 돈을 준비하고, 이 IT 업계가 얼마나 빨라요. 갔다 오면 잡을 놓겠구나, 더럽다, 나라도 버리겠다, 영주권도 신청하고 나라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돌아와서 다시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였는데요. 역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기회가 잘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40대, 50대 구직자들에게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학 졸업 후 무엇을 물어볼 거고요. 거기에서 좀 더 뭐 이 사람은 페북을 보니까 막 놀더라, 가식적이더라, 뭐 이 사람은 뭔가 남자친구가 많은 사람 같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그 사람의 스킬보다도 너무나 많은 어뷰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융합을 할 때 사람도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또 AI가 판사가 된다면 어떨까? AI 기자는 기레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철저하게 이거는 저의 부족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저의 경험이 좀 언페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뭐 사실은 또 더러더러 페어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해 과학기술정통부가 15억이라는 상금을 걸고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쟁대회에 나가서 그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사실 긴 인터뷰였는데요.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전공이냐, 너가 무슨 학부를 나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제가 바라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AI 변호사, AI 정치인, AI 기자, 아날로그 시대의 변호사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기사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공무원인 경찰은 되지 못했고, 아날로그 시대에 혹시라도 저 같은 교수라고 하는 잡을 갖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으로서 선생님의 스킬을 많이 살펴보면서 AI의 교수는 이런 모습이라 생각하는 것, AI 상담사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지평을 열어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많은 분들이 그런 도전과 꿈을 꼭 잃지 말아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작았던 저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